이번 그 군 정보사에서 네. 그 기밀을 유출한 군무원이 네. 잡히고 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붙잡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혐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비밀 정보를 빼낸 혐의라고 합니다. 유출한 혐의라고 잡혔는데 이 사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간첩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니까. 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간첩죄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서 간첩죄는 어디에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적국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고치려고 해왔는데 네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고치려고 했는데 네. 그 조항을 야당 그리고 법원 이런 곳에서 문제 삼아 가지고 결국에는 못 고친 바람에 이렇게 간첩을 잡고도 간첩죄로 적용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간첩죄를 적용했을 때 형량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네네. 형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형량을 갖고 있으면 뭐냐?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방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간첩죄는 이게 무기징역이나 최고 네. 사형까지 처할 수 있지만 이게 그 군 정보 기밀법 이거는 아마 10년 미만의 징역 뭐 요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간첩질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간첩 죄를 적용을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저는 이거보다는 이 법의 문제 요것을 그럼 누가 막았느냐 요거를 규명하는 단이 하나가 있고 또 한 단은 뭐냐면은 지금 네. 나온 이 그 정보사 군무원이 정보 빼낸 거 네. 이게 이 죄만 있을 거냐. 이 정보원이 언제부터 정보를 빼내기 시작했고 네. 지금 발각된 게 윤석열 정부에서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이 이것도 말입니다. 국정원이나 원래는 이런 데서 이걸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국정원이 파악한 게 아니라 누가 파악했다? 이거는 해커가 북한 사이트를 해킹해서 들어갔다가 이 사람 진짜 위인이야. 북한 사이트를 해킹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에 우리나라 스파이 이름들이 있는 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이 해커가 그 북한을 해킹해서 들어가 보지 않았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줄줄이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보면은 자 정보사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지금 자기 안에서 간첩을 잡는 기능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건이 시작된 게 네. 이 지난달 6월 말에 이제 국군 이제 그 정보사령부 그 첩보의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게 발견이 돼서 그 혐의로 군무원을 이제 파악을 해서 잡았다고 해서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 시작이 29일 날 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기관에서 그 우리나라 정보사 첩보의 명단이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을 발견하게 된 게 한국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해킹하다가 이상한 문서를 본 거예요. 저거는 우리나라 정보인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우리 정보기관에다가 넘겨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죠. 제가 그 이런 정보 쪽에 강한 분의 얘기를 네. 들어봤는데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것만 걸린 거다. 그렇죠. 이것만 걸린 거지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술술술술 다 넘어갔다고 봐야 된다. 왜냐? 국정원에서 간첩을 조사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기능이 거의 완전히 해체가 됐기 때문에 정말 뭐가 넘어갔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이 국회의원으로 빨갱이들이 한두 명 들어온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정보위를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보를 받아서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본다. 그렇죠. 그냥 걸리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것도요. 지금 이 해커가 그냥 해커는 아닌 것 같고 해당 기사에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민감한 정보가 나오니까 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이고 이 보도에 대해서 이후 보도들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해커의 실체는 뭐라고 되냐면은 정보사는 다른 정보기관의 해커가
이를 발견해서 방첩사가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단 유출 정황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명단이 유출됐고 북한에서 이미 이걸 갖고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이걸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미 그러고 있어서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명단이 빠져나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기관의 해커는 국정원 해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아마도, 봅니다. 네, 국정원의 해커들이 굉장히 유능한 해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거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몰랐고 그렇다면은 저는 또 한편으로 네. 북한도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서로 해커들이 들락날락거리는 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방어벽 치는데 소홀했다고 해서 막 문책이 들어가겠죠. 몇 네. 명 또 죽었겠네요. 그렇죠. 몇 명 또 죽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잡는 능력도 부실한데 잡아놓고 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거. 이가 누가만 만들었냐. 그렇죠. 예, 이거 이제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적을 했죠. 되게 설득력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합니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집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습니까? 라고 말한 줄 알았더니 아니고 페이스북에 쓰거든요. 제가 좀 한동훈 어투로 한번 말투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발끈해갖고 한동훈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다.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건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 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다. 당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게 이제 사실 과거 21대에서는 네 번의 법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 중에 3번은 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민주당이 그럼 적극적으로 했나 보네요. 네. 그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이 간첩죄를 이렇게 발의한 이유는 이 간첩죄를 발의해 놓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맞습니다. 전제로 이제 이 법을 발의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작년에 이제 2023년 7월 3일 요때 나온 거 기사의 제목이 법률신문입니다.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간첩죄 개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법원하고 대법원하고 나와서 법무부하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대법원 쪽에서 법원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네요. 기밀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기존의 법이 있는데 그 법과 개념과 범위를 확대한 간첩죄가 서로 충돌할 것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다른 법 조항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바꾸려면 같이 바꾸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요것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이제 법 전문가다운 그런 의견을 낸 거네요. 그렇지만 정말로 이 법을 그러면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 법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쳤어야죠. 다른 법까지 해서 같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회의에는 이 이노공 법무부 차관도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 이노공 차관은 법무부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군사비밀보호법의 법정형이 사실 저 간첩죄보다 훨씬 낮잖아요. 낮은 부분은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고 이번 간첩죄 형법을 개정한 후에 간첩죄 먼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 형량 낮은 거를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안을 낸 법무부에서는 거네요.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단 저 법원 쪽에서는 아니야 지금 이게 두 법이 충돌을 해 같은 죄를 두 법에서 처벌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어라고 지금 오히려 법원 쪽에서 막은 거예요. 근데 법원 쪽에서 막았다기보다는요. 법원은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내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행정부도 의견을 냈고 법무부 행정부도 의견을 냈고 그러니까 행정부는 그러면 일단 이거 하고 맞지 않는 건 고치자. 그랬고 법원은
아니다. 법원은 그러니까 재판부 판사들이니까 맞습니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이제 의견을 낸 건데 네.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용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법원 의견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맞아요. 결국 1소위원회는 해당 네. 안건을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한동훈 어제 대표 없어졌어요. 말이 맞네요. 네. 민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이 법을 또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그런 노력들은 사실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민주당 때문에 못했다라고 핑계대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의 비겁함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 법을 설파하고 예.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했나 기억이 있습니까? 전 없습니다.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빴죠? 그래서 한동훈 네. 대표가 어저께 민주당 반론 그 민주당이 뭐 자기들이 한 거 아니다라는 한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또 올렸네요. 어제 또 민주당에서 간첩법 개정에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세 차례나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뭐 국가 기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안이 뭔가? 군사 기밀 보호법 등 다 같이 놓고 심의해야 한다. 간첩이라는 말이 너무 센 말이다. 이런 말을 했고 민주당 이번 국회에도 이런 입장이라면 간첩법은 통과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국가기밀이 도대체 뭔가를 정의하는 거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까지 같이 놓고 심의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당연히 법 두 개가 충돌을 크게 하니까.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이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막았다고 네. 여당 대표가 비판하니까 발끈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 군사기밀 국가기밀에 예를 들어 지금 산업 스파이와 관련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군사기밀 보호법 형량 낮은 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정보사 화이트 요원들 명단까지 내쳐도 한 10년이면은 야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해 있으면 이거 이런 일 버리겠습니까? 그럼요. 형량 높이고 이런 얘기 해가지고 네. 자 이번에는 그럼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네. 간첩법 반대 안 했다. 이번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뭐 맨날 특검법 이러고 있는데 그것보다 간첩법 이거 논의해가지고 빨리 네. 통과시킵시다 이번에. 맞아요. 그럼 민주당은 맞아요. 명예회복도 하고 민주당이 21대 민주당에서 반대했다는 말 억울하다며. 억울하다며. 예, 억울하니까 이거 빨리 합시다. 네. 우리 이기호님 진짜 네. 간첩법 빨리 간첩법 청원도 올리고 예. 간첩법 해갖고 이거는 빨리 진행합시다. 뭐 방송법으로 싸우고 특검법으로 싸우는 것과 별개로 간첩법은 간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때 반대를 하면서 이제 예. 법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그 나라를 상대로 하는 것도 이게 차별성을 둬야 된다. 우방도 있고 적국도 있고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요. 수미테리 사건 기억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미테리를 파라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준 이제 간첩법이진 거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는 간첩법은 아니고 준 간첩법인데 네. 그 수미테리를 보면은 아니 수미테리가 지금 무슨 대단한 군사기밀을 빼돌린 것도 아닌데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전해줄 뿐인데 이걸 지금 파라법 위반으로 지금 맞습니다. 기소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뭐냐면 그 나라의 정보를 완벽히 보호하는 거. 그거를 빼돌린 거는 미국에 빼돌리든 중국에 빼돌리든 러시아에 빼돌리든 북한에 빼돌리든 이것은 다 빼돌린 걸로 봐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게 이제 국가 기밀의 네. 범위를 넓히자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가고 있는 뭐 10나노, 뭐 7나노, 8나노 뭐 이런 나노급 반도체 공정 지도 설계도 네. 이런 것들도 산업 스파이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중국으로 빼돌렸다. 그럼 이것도 간첩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외국을 이롭게 하는 거. 맞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또 군사 기밀은 또 군사 기밀대로 군사 기밀 보호법을 따로 만들고 현재 있는 법의 형량을 바꾸고 네. 그런 것들이 간첩법이랑 같이 그러니까 간첩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간첩법 자체는 형사소송법에서 98조인가요? 48조인가? 그 간첩죄를 규정한 부분이니까 같이 해서 이번에 하면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미국 FBI나 CIA는 뭐
우방이라고 그럼요. 봐주지 않는다. 그럼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은 우리 법원이 갖고 네. 있는 인식이 네. 후진적인 인식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이 예. 최근에 이제 스파이 박물관, 아. 워싱턴에 스파이 박물관이 있대요. 여기 예. 이 하동환 전 국정원 대구 지부장이 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갖고 많이 오, 물어봤는데, 스파이네요. 네, 네, 전직 네. 스파이. 전직 스파이. 이름을 이렇게 공개해도 됩니까? 네, 스파이 이제 이름을? 은퇴하셔갖고 예. 이분은 이제 아로 지하혁명 조직 여러분 잘 아시죠? 그다음에 어. 왕재산 간첩단 오. 이런 실무를 다 짱짱하게 이제 담당을 했던 분인데요. 야. 이분도 질문을 받고 또 깜짝 놀랐대요. 왜요? 오. 물어봤대. 예. 미국 사람들이 음. 한국 내 간첩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 정말 외국에서 볼 때는 이 간첩 활동 너무 이제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 말씀이 예. 정말 매우 뼈에 닿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간첩 잡는 인류 수사관이었는지는 몰라도 조직 밖은 하나도 몰랐다. 난 헛똑똑이었다. 왜냐하면 간첩 수사권이 정쟁의 대상이 될 줄은 하나도 몰랐다. 내 첫사랑이 마치 안락사를 당한 기분이다. 예. 그리고 도대체 국정원이 60년 넘게 축적한 간첩 수사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뚝딱 경찰에 넘겨줘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심지어 경찰도 대공 수사권을 넘겨받는 걸 원하지도 않았다. 이거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다. 네. 근데 정말 회한이 있다면 국정원이 간첩만 열심히 잡았지 국민들한테 여기 간첩이 있어요. 간첩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설득해내는데 실패한 것 같다. 네. 이런 정말 가슴에 맺힌 말을 쫙 이제 토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그 서훈 국정원장 네.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 그 이어져 오면서 국정원이 그 개편이 됐습니다. 원래 대통령 직속인 국정원에서는 이제 뭐 국내외 정보도 다루면서 주요한 기능으로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그거죠.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넘어간 거.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행정 조직 바꾸는 게 아니고요. 대공수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 노하우잖아요. 당연하죠. 그 노하우를 경찰의 대공수사 조직으로 넘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 그 소통 방식, 보고 방식,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정보사에서 기밀 유출돼 가지고 네. 이것은 정말로 등록도 되지 않은 채 네. 중국, 뭐 북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그 일종의 이런 사람들을 휴민트라고 하잖아요. 그 인적 정보들 이거에 대한 정보들 어떻게 넘깁니까? 저는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저는 이 문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요. 저는 문재인의 역적재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해체해버린 거. 그다음에 국정원 앞에 누굽니까? 신영복 그 도를 박아놔갖고 정말 심리적으로 국정원에서 애국했던 분들을 심리적으로 무장 해제시킨 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역사에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앞장섰던 서훈, 박지원 그리고 그때 실질적으로 국정원을 장악하고 있었던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박선원 씨는 기조실장을 하고 1차장을 하면서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간지 다 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 대단한 운동권이었던 사람입니다. 미 대사관 뭐 네. 정보 사건도 하고 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냐? 정보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입니다. 네, 심지어 간사입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어디가 있냐? 이 사람 지금 정청래랑 법사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이런 정말 우리나라가 자족 국가로서 자기 정보를 사실 이거는 정말 국가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첩법은? 정보 활동이란 게 네. 국가에 드러나지 않지만 네. 우리 신체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호르몬이 돌아야 되잖아요. 네. 림프가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네. 되는데 그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네, 저는 마비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저는 역적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에서 30년 베테랑 이분이 했던 말씀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 그겁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국정원이 지난 한 60년 동안 쌓여 있는 예. 대공수사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인맥들도 있고 그게 이렇게 대공수사권을 넘겨줌으로써 다 무너졌고 다시 쌓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더구나 스파이 명단까지 셌어요. 이제 스파이 명단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른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던 요원들 다 들어왔어요. 아니 그분들은 제가 첩보 영화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목숨도 위태로워요. 신분이 노출되면 노출됐으니까. 암살당하고 예. 전 너무너무 걱정돼요. 진짜 빨리 다 들어와서 안전하게 진짜 신변이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왔잖아요. 네. 들어왔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네. 다시 나갈 수 있느냐? 못 써요. 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하죠. 이분들이 정보기관에서 활동한다면 그나마 이제 내근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죠. 내근직이라고 해서 네. 데스크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분들 안에서 이제 다시 외부에 그 데스크로서 외부에 다시 이제 정보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네. 신참들을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거 해서 하는데 또 10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거의 한 20년, 30년 우리 정보 역량을 후퇴시킨 건데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러한 시도가 있었고 그게 지금 먹혔고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정보사 그 명단 유출도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과정에 사실은 이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네. 이 사람이 정보를 몇 개를 넘겼는지 그 안에 공모자가 누가 있는지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해커가 그 사람- 발견했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네. 이런 여러분들이 보시는 흔히 말하는 이런 USB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꽂아 갖고 나왔다는데 그 노트북에는 이게 안 꽂히는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딴 놈이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 네. 안에서 공모해서. 그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정보기관도 그렇고요. 네. 거기는 다 폐쇄망을 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 공무원들 보면은 공무원들이 온라인 결제나 온라인 뭐 이걸 하려면은 다 정부 기관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곳곳에 시내에 가끔씩 보이는 스마트 업무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가서 거길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에 접속을 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용산이나 그리고 정보기관은 그것보다 더 폐쇄적인 그 안에서도 폐쇄적인 별도 망을 쓰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에 넣어서 빼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정말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구조적인 문제가 왜 생겼는지는 저희가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또 앞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였죠.